안녕하세요, 가치남입니다. 오늘 정말 쉽지 않은 하루였을 텐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특히 오전장에 걱정하신 분들이 많으셨을 텐데 그렇지만 오후장에 조금이라도 반등이 나와서 그나마 다행이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코스피는 오늘 0.7% 하락이 나왔고 코스닥은 0.9%의 하락이 나오면서 896포인트에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0.7%의 하락이 나왔고 현대차는 0.4%의 소폭의 반등이 나왔습니다. 이어서 포스코, 대표적인 경기 민감주로서 어제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는데 오늘은 1.4%의 하락이 나왔고 KB금융은 어제와 마찬가지로 5.3%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어제 여러분들에게 SK케미칼과 관련해서 SK바이오사이언스의 신규 청약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 청약에 대해서 방식이 조금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영상에서는 3천만원 있어야 한 주를 배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 같은 경우에는 기존 방식과 달리 균등 배정과 비례 배정이란 방식을 적용해서 이번에 청약이 진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조금은 잘못된 정보를 전달해 드려서 사과의 말씀 드리고요. 앞으로는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영상으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수급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 외국인이 순매도를 보여주었고 개인과 기관이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매수세가 들어왔고 외국인이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죠. 최근에 원달러 환율이 상승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외국인의 이탈로 이어지고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코스닥을 살펴보면 코스닥은 반대로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거든요. 그렇지만 기관의 강한 순매도로 인해서 오늘 900포인트 아래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전자, 오늘 삼성전자 기관의 순매수가 있었고 반대로 외국인은 순매도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래도 기관은 사모펀드를 제외하고 조금은 골고루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차, 오늘 현대차 지수 대비 많이 선방을 해주었는데 의외로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연기금도 순매수로 보여주었고 금융투자와 사모펀드까지 다양하게 순매수로 보여주었죠. 자, 기아차도 한번 살펴볼게요. 기아차는 최근에 지수 흐름이 상당히 좋지 못하더라도 3월 4일을 제외하고 7거래일째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급을 보시면 기관이 중점적으로 매수세를 보여주었지만 최근에는 외국인까지 동반 매수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전반적으로 자동차 관련주 지수 대비 조금은 선방을 보여주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포스코 오늘 1% 이상의 하락이 나왔지만 그래도 기관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가 이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KB금융, 오늘까지 6거래일 상승 중인데 외국인의 매수세가 있었고 기관은 어제하고 달리 순매도세를 보여주었네요. 자, 그럼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9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KB금융, 삼성화재, 현대차, 하나금융지주, 신풍제약,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역시 금융주를 중심으로 상위 종목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고요. 현대차가 조금 특징적이네요. 자, 이번에는 기관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미포조선, 삼성생명, 셀트리온, 이렇게 5종목을 순매수 상위 종목을 올렸습니다. 어제는 기관하고 외국인 조금은 매수 종목이 닮아 있었는데 오늘 기관의 포지션을 보면 반도체 중심으로 많이 매수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자, 어제도 나스닥 지수가 2.4%의 큰 폭의 하락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60일선 위에까지 근접하게 내려왔습니다. 자, 사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당히 좋지 못하다 보니까 어느정도 국내 증시도 좋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전반적으로 아시아 시장을 살펴보면 오늘 일본 니케이가 1% 가까운 강한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각권, 대만 증시도 0.2%의 소폭이나마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중국 상해지수를 살펴보면 지금 1% 이상의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시장 전반적으로 일본과 대만에 비해서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였고 중국 시장하고 동조할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어쨌든 대한민국 산업이라는 것은 중국하고 밀접한 연관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대만과 달리 중국 시장의 흐름과 보조를 맞췄다고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다양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성장주 위주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이번 구간을 계기로 해서 경기 민감주로 종목을 교체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또한 중소형주만 가진 분들도 계실 거고, 오히려 이렇게 좋지 못한 시장에서 상당한 수익을 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제가 어느 특정 포지션에 대해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리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유튜브를 다루는 이유는 비교적 매매를 잘하신 분들보다는 매매가 서툴고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익이 많이 발생되고 있고, 또 내가 포트폴리오 비중을 잘 조절했다면 그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시니까 서로에게 조금 힘이 빠질 수 있는 이야기는 자제를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채권금리 상승과 인플레이션의 우려감, 이런 부정적인 악재하고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 기업들의 실적, 긍정적인 면들이 충돌하고 있는 그런 시점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정적인 면들이 조금 더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더욱 약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삼성 SDI, 제가 이 종목을 대표로 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특히 2차전지 관련주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의 영향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렇다 보니 SDI뿐만 아니라 LG와 SK이노베이션, 그리고 2차전지 소부장 기업들 10%에서 많게는 20% 이상 주가의 하락이 발생되었을 겁니다. 자, 솔직히 말해서 이렇게 10%, 20% 주가의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손절하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제가 만약에 이렇게 81만원 부근 이런 고점에서 매매를 했고 주가가 15%에서 20% 이렇게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 저도 손절할 생각을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경기 민감주하고 성장주 골고루 포트폴리오 비중을 조절했고 비교적 저점에서 매수하신 분들, 그런 분들은 여러분들 계획에 맞게 잘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성장주 중심에 손실이 발생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걱정이 참 많을 텐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지금 주가의 방향성이 아래로 향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단기 투자를 접근한 것이 아니라면 지금의 흐름, 이 점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업황과 산업, 시장 규모의 성장에 대해서 더욱 집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노란색이 전기차 보급률이고요. 빨간색은 배터리 시장 규모입니다. 자, 노란색을 보시면 지금 2021년 추정치가 7%로 전망을 하고 있고, 그렇다는 말은 100대 중에 7대가 전기차라는 소리죠. 그런데 2022년, 23년 앞으로 해가 지날수록 보급률은 올라가고 25년, 30년이 갈수록 20%, 30% 계속 성장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시장 규모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56조 원에 형성되어 있는 배터리 시장 규모가 2년 뒤에는 100% 가까운 더 큰 성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이런 부분들은 보지 않고 지금의 이런 하락세, 여기에 더욱 집중을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업황과 산업이 긍정적이고 그 안에서 이익을 더욱 증대시킬 수 있는 기업, 이런 기업들을 투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처럼 채권금리 인상, 그리고 긴축에 대한 우려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이런 것들이 다 공존한다고 하더라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지난 20년 동안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삼성전자죠. 자, 삼성전자의 월봉 차트를 보시면 지금 2007년도부터 2021년까지예요. 물론 굴곡은 있지만 추세적으로 우상향 흐름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코스피 지수를 2007년도부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코스피 지수를 살펴보면 올해와 작년을 제외한다면 전반적으로 박스권 내에서 거의 10년 동안 갇혀있던 코스피였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의 흐름을 보시면 굴곡은 있었지만 우상향의 흐름이 나오고 있거든요. 가장 중요한 원인은 산업의 성장, 그리고 실적 개선, 이런 것들이 동반이 되었기 때문에 지수는 박스권, 하락장, 이런 것들이 발생된다고 하더라도 딛고 올라설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 산업 특성을 봤을 때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2차전지, 전기차 보급률과 배터리 시장 규모, 이 점만 보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시하게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하락이 가장 크다 보니까 제가 삼성 SDI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2차전지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예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과연 여러분들이 매매한 종목들이 지금 전기차 보급률과 전기차 배터리 시장, 이 차트와 마찬가지로 외형적인 성장이 가능한 업종인지, 그리고 그 안에 속한 종목인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내가 중요시하게 지금 봐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 이해를 하신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올해 초에 나온 삼성증권에서 발간한 삼성 SDI 보고서입니다. 중소형 전지는 제외하고 전기차 배터리가 포함되어 있는 대형 전지 실적만 봤을 때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꾸준한 매출 성장이 기대가 되고 있거든요. 물론 2023년, 24년, 25년 더욱더 성장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인지 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정말 제3자 입장이 아니라 내가 정말 성장주를 매수했고 지금 구간에 많이 물려 있다면 과연 자신있게 손절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지 저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단 한 가지, 버티는 방법밖에 없는데 지금의 흐름에 있어서 눈앞에 보이는 것보다 내가 단기 투자를 한 것이 아니라면 조금은 거시적인 시각으로 항상 시장을 대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자주 보여드렸던 자료인데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수출 금액하고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거든요. 지금 20년 동안 흐름을 보시면 대한민국의 수출 금액, 다른 말로는 기업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면 코스피 지수는 수출 금액과 유사한 흐름을 보여주게 됩니다. 물론 높낮이의 차이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의 Y축이 다르기 때문에 높낮이의 차이는 발생이 될 수가 있지만 전반적인 추세적인 흐름을 봤을 때 수출 금액과 코스피 지수는 유사한 흐름이 나온다. 이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료는 2000년 1월부터 작년 12월까지 20년간의 흐름이기 때문에 조금은 신뢰도를 갖고 볼 수 있는 자료가 될 수가 있고요. 1월달, 2월달 수출 성적이 양호했단 말이죠. 그리고 1분기 전체로 봤을 때도 전년 동기 10%에서 12%의 수출 증가세를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들의 실적은 작년에 비해서 많이 나아졌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지금 지수가 요동을 치고 있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하락을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환율이 많이 올랐죠. 1140원까지 올랐는데 어쨌든 경기가 좋아진다는 것은 환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거든요. 다른 말로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가 될 수가 있고, 지금처럼 달러가 소폭 강세를 보인다고 하더라도 현재 1140원까지 올라갔죠.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단기간에 등락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실적, 이런 지표들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온다면 다시 달러는 약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그래서 수출 금액하고 원달러 환율의 관계, 왜 이런 흐름이 나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종목들 상황이 상당히 좋지 못한데 이런 다양한 지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하고 시장에 임해야 되겠는지 한번 계획을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있을 이슈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오는 현지 시간 9일부터 약 1200달러의 미국 국채 입찰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리가 올라갔기 때문에 덩달아 수요도 올라갈 것으로 그렇게 기대가 되지만 혹시나 수요가 부진하면 금리가 추가적으로 올라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래서 9일부터 진행되는 국채 입찰, 이 결과에 따라서 주가의 흐름도 조금 바뀔 수가 있고 혹은 조금 더 악화가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은 조금 염두를 해두시고요. 또 두 번째,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만기일이 있습니다. 지금의 추세를 봤을 때 아마도 목요일날 변동성이 생길 가능성이 높거든요. 보통 선물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에는 오전보다는 오후장에 상당히 변동성이 더 커질 수가 있으니까 이 점도 하나의 중요한 이슈라고 말씀을 드리고, 또 세 번째죠. 다음 주에 미국 FOMC 회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이 회의 전에는 연준에서 어떤 의견을 발표할 수가 없거든요. 법정의 조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은 채권금리와 선물옵션 만기일, 이런 다양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조금은 보수적인 관점으로 시장을 바라보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물론 하루 이틀의 주가의 흐름을 본다면 요즘 정말 주식시장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시장이 끝났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지금의 흐름은 단지 작년에 워낙 경기 상황이 좋지 못해서 제로금리를 유지하고 있던 채권금리와 시장금리,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 잠들어 있던 재료들이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경기 회복과 기업들의 실적, 이 두 가지가 충돌하는 시점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시장이라는 것은 이런 금리 인상, 인플레이션에 우려감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을 소화해가면서 반드시 내성이 생길 수가 있고, 그 시점이 온다면 앞서 삼성 SDI를 중심으로 말씀드렸던 이런 산업들, 그런 산업들이 다시 치고 올라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가 너무 차트의 흐름보다는 시장의 외형적인 성장, 그리고 산업에 더욱더 집중해서 조금은 큰 그림으로 한번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쉽지 않은 하루였는데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시장은 끝나지 않았고 다시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언제나 여러분들도 힘내서 화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